안녕하세요. 여성극장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새로운 시작점이 있지요. 저에게는 은퇴 후 다시 붓을 잡게 된 순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동네 문화센터에 있는 화실에 갑니다. 은퇴 후 다시 붓을 잡은 지 벌써 2년. 우연히 화실에서 만난 정옥, 해숙, 영자는 이제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특히 그림을 그리고 난 뒤 같이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화실을 나가기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은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더 쉬어도 되지 않겠냐? 고 남편은 말했지만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동호회 회원 모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술이라니 나이가 이제 와서 하며 망설였지만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학창 시절엔 미술 시간이 제일 즐거웠는데 어른이 되면서 붓을 놓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처음 화실에 가는 날 화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떨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림을 그리던 정옥 씨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살며시 녹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해숙 씨는 조용히 앉아 수채화를 그리고 계셨는데 그 집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제게 다가와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초보예요. 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화실 선생님께서 제게 연필을 쥐어주시며 오늘은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볼까요? 라고 하셨을 때 오랜만에 손에 쥔 연필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첫 선을 그어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남편이 오늘 뭔가 다르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붓을 잡고 있을 때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서로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법이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원탁에 둘러앉았어요. 늘 그래왔듯이 따뜻한 차 한 잔씩 앞에 놓고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곤 했지요. 그런데 정옥 씨가 가방에서 여행 사진을 꺼내며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바람이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도 이런 데 가보셔야죠. 정옥 씨는 늘 그랬듯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해숙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와, 정말 예쁘다. 며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예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정옥 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정말 좋았고 특히 숙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그리고 오름에서 본 일출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2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정옥 씨의 여행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직접 가보지 못한 곳의 풍경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왜일까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겼겠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해숙 씨가 차를 마시는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늘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던 해숙 씨였는데 오늘은 시선을 자꾸 피하고 있더군요. 영자 씨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활발한 성격에 항상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영자 씨가 이렇게 조용할 때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요즘 여행 정말 자주 다니시네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정옥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시간도 많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 말에는 평소에 없던 어떤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서 만났지만 각자의 사정은 조금씩 달랐죠. 정옥 씨는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혜숙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지내시면서도 그림에서 위안을 찾고 계세요. 영자 씨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시고요. 그때 혜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행은 못 가봐도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 순간 정옥 씨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서운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정옥 씨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 그 순간을 감지했어요. 2년 동안 쌓아온 우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미묘한 긴장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던 중 정옥 씨가 갑자기 혜숙 씨의 그림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와, 또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 라며 칭찬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혜숙 씨, 솔직히 요즘 그림이 너무 밋밋해요. 창의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혜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봐온 혜숙 씨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림에 임했던 분이었거든요. 매주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셨던 분이었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혜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면 그냥 취미로만 그리는 게 낫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는데 혜숙 씨만. 순간 찻잔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숙 씨의 눈가가 흔들렸고 화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정옥 씨, 그건 지나쳐요. 아무리 친해도 그런 말은 상처예요. 혜숙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옥 씨는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말해요? 그 말투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낯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옥 씨, 솔직한 거랑 상처 주는 건 달라요. 그 한마디가 정옥 씨를 더욱 자극했나 봅니다. 아, 그럼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겠다는 거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혜숙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림 가방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오더군요. 혜숙 씨, 잠깐만요. 제가 급히 불러봤지만 이미 혜숙 씨는 화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처연해 보였는지. 2년 동안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화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정옥 씨도 이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때로는 상처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실엔 더 이상 4명이 모이지 않았어요. 정옥 씨도 혜숙 씨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와 영자 씨만 어색하게 그림을 그렸죠. 붓을 들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혜숙 씨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걱정이 되어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희 씨, 내일 시립미술관에서 수채화 전시회가 있대요. 아니,
우리 넷이 함께 가면 어떨까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어색한 상황이 더 벌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혜숙 씨가 걱정되어 결국 나갔어요. 미술관 앞에서 영자 씨를 만났는데 멀리서 정옥 씨와 혜숙 씨도 보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색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전시회를 돌아보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이 그림 어때? 색감이 참 좋다. 며 제잘거렸을 텐데 그날은 각자 다른 방향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시를 다 보고 나서 영자 씨가 잠깐 쉬어갈까요? 라며 미술관 한쪽 벤치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명이 마주 앉았는데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혜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말끝이 흐려지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림이 제 전부였는데 그마저 형편없다고 하니까. 그 순간 정옥 씨도 울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입이 문제였어요. 솔직하다고 좋은 줄 알고. 사실은 내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월감이요? 혜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옥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랑 여행 다니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부러웠어요. 혜숙 씨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시고, 선희 씨는 똑똑하시고, 영자 씨는 가족들한테 사랑받으시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고백에 저도 목이 메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니. 정옥 씨, 우리도 몰랐어요. 정옥 씨가 그런 마음이셨는지. 영자 씨가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외로운 구석이 있었나 봐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말이란 그림보다 더 지워지기 힘든 거예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정옥 씨가 떨리는 손을 혜숙 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미안해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혜숙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 넷 모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시회장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흐릿하게 보일 만큼 감정이 북받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며 화해했어요. 진정한 우정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가며 더 깊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 정옥 씨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모임에서 먼저 듣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더군요. 예전처럼 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옥 씨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말을 꺼낼 때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다는군요. 그 진솔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혜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지셨어요. 내가 상처받았던 경험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 고 다짐하시더군요. 오히려 그 일 이후 혜숙 씨의 그림이 더욱 깊이 있어졌어요. 감정이 담긴 그림들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죠. 영자 씨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며 웃으셨어요. 평소 중재자 역할을 해오셨지만 이번 일로 갈등을 단순히 덮는 것과 해결하는 것의 차이를 깨우쳤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매번 모임 때 작은 메모장을 꺼내 경청이라는 2글자를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친구들의 마음은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거든요.
가르치는 습관 때문인지 조언하려는 마음이 앞서곤 했는데 이제는 먼저 마음을 열고 들으려 노력해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오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어떤 관계도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줄이고 먼저 들어주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요즘 화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포근해졌어요. 서로의 그림을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어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처럼 격려와 관심이 담긴 말들을 주고받죠. 비판보다는 공감이, 조언보다는 경청이 우선이 되었답니다. 화실 벽에는 제가 써서 붙인 문구가 있어요. 붓질은 덧칠할 수 있지만 말은 덧칠할 수 없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지금 우리 4명은 예전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갈등을 겪고 나서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진솔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진정한 우정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화요일은 이제 더욱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